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자 오후에 제주 반도체가 튀어올랐습니다. 양봉의 매수 금지이기 때문에 따라 붙을 수는 없었습니다. 곧장 한미 반도체와 SFA 반도체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관찰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매매하지 못해도 덜 오른 이등주는 노려볼 만했습니다. SFA 반도체를 매수하려다가 취소합니다. 차트와 호가창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관찰만 하자고 마음먹게 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함께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13시 12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들어올린 건 선취매인데요. 반드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호가를 쓸어간 사람도 반드시 수익 볼 거라 생각하고 매수한 건 아닐 겁니다. 일단 저점이니까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물량을 긁어간 겁니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큰 손실은 아니죠. 하지만 뒤늦게 발견한 저와 같은 투자자는 저 위에서 매수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죠. 내가 가장 먼저 발견해서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베팅해 볼 수 있지만 2등으로 발견했다면 기회가 없습니다. 1등주를 매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일봉 차트도 마음에 들지 않고 분봉 차트도 단기 급등한 양봉 상태입니다. 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폭포수가 뜨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취매한 투자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날아갈 때 구경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언제 폭포수가 나오나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상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SFA 반도체를 매매해야겠다. 제주 반도체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한 SFA 반도체도 매매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급등할 때 SFA 반도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상승했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정리해두면 나중에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매하면서 종목들을 공부하고 분류해 놓으면 좋습니다. 한 번씩 매매 기회를 주거든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잘한 매매는 왜 잘했는지 확인하고 못한 매매는 왜 못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내동 매매였는지 준비된 매매였는지 매수 타점은 어떤지 매도 타점은 어떤지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딜리버리 프랙티스 하면 됩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오늘 하루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을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혹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야 하죠. 매매를 준비하진 않더라도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는 있어야 했습니다. 뒤늦게 SFA 반도체를 발견해서 매매를 잘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왜 제주 반도체를 잡을 수는 없었을까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차트를 보면 갑자기 급등해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것과 안 떠올려 보는 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실력 차이죠. 얼마 전에 주말을 끼고 시즌 종가 베팅을 못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말 동안 오미크론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종가 베팅 아이디어를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정작 저 자신은 오미크론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걸 알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보다 더 앞서는 조만간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뉴스 자료들을 모아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지죠. 그런데 그걸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진단키트주가 급등할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관짓지 못한 거죠. 시즌이 첫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야 연관짓지 못한 걸 알고 반성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다면 주식과 연관짓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목을 놓칩니다. 모르면 아쉽지도 않겠지만 알고 있었는데도 놓치면 아쉽죠. 실력 부족입니다. 열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 연관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SFA 반도체는 말 그대로 단타였습니다. 호가창도 약하고 차트도 약했습니다. 시세 초입에 선침의 느낌으로 매수했기 때문이죠. 정말 잠깐 매매해보는 단기 투자였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파란색 폭포수가 뜨자 정말 짧게 먹고 나옵니다. 저는 길게 먹는 성향이 있는데 SFA 반도체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줄 때 빨리 먹고 나오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SFA 반도체 매매는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종목을 찾아서 선침했다는 점에서 도전해본 의의는 있었죠. 이런 작업을 자주 하다 보면 주도주에서도 선침해할 수 있을 겁니다. SFA 반도체는 이후 추가로 상승하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빠져야 했습니다. 더 상승한 건 예측하기 어려운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둔 종목들의 시세가 마무리되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관심 종목 칸으로 넘겨야죠. 넷플릭스 지옥 관련주 IOK는 급등하고 급락해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시세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넷플릭스 지옥의 주연 배우는 김현주입니다. 김현주의 소속사는 YNK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리고 YNK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가 바로 IOK죠. 주연 배우 소속사이기 때문에 지옥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그쳤습니다. 지옥은 1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IOK는 11월 19일까지도 올랐죠. 그리고 주말이 지나 11월 22일 월요일에는 크게 갭상승했습니다. 시가가 21.91%입니다. 가장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날짜는 11월 15일 월요일이었고 일주일 동안 상승하고 시세까지 분출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아마 월요일 첫 상승에는 여러 지옥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하지만 11월 19일 금요일에는 주말 기대감을 노리고 종가 베팅해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정리할 종목은 LG전자입니다. 11월 19일 애플카 기대감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그대로 밀려서 11월 30일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11월 19일 장대 양봉이 나온 날에는 애플카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하지만 시세에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애플은 5, 7년 뒤로 예상했던 애플카 개발 일정을 앞당겨 4년 후인 2025년에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향후 애플카에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며 애플카 관련주로 꼽혀왔죠. 애플카 개발 일정이 빨라지면서 LG전자도 기대감이 생겨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겁니다. 또 다른 애플카 관련주 모트렉스도 관심 종목에서 정리합니다. 같은 날 11월 19일 특징주 모트렉스 애플카 수혜 기대에 급등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모트렉스는 애플의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풍제약도 관심 종목에서 정리합니다. 급락해서 어떤 이슈인지 궁금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었는데 매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신풍제약 매매 구간은 11월 26일에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고 다음날 반등했죠. 반등할 때 차트 흐름입니다. 아침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매매하지 못했으면 뒤에 매매하기는 까다로웠습니다.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는 9시 12분까지입니다. 양봉을 뽑아내며 상승할 때 탑승하지 않았다면 뒤에는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신풍제약 첫 장대 음봉이 나온 11월 24일에 경찰이 신풍제약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250억 원의 비자금 의혹이 있었죠. 약품 원료업체와 짜고 거래 내역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10년 동안 들키지 않았던 것이네요. 조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을 겁니다.